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또 A매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드컵 유럽 예선과 그리고 A매치 한 경기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는 현재는 배트맨의 아직까지 기준점이나 어떤 뭐 핸디값들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성으로 하는 만큼 가볍게 뭐 기본 정보라든지 제 의견 정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이제 아이슬란드 대 프랑스 경기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아이슬란드가 좀 가능성 보인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홈에서 부서질 때도 그 경기 이제 5실점 중에서 이 4골이 전부 다 좀 아쉽게 먹힌 골들이에요. 선제골은 좀 그렇다 치고, 이후에는 이제 3골이 전부 다 이제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쏟았었고, 한 골은 상대 공격이 막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수비수가 걷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헛발질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집어 넣어가지고 참 이게 3대1로 끌려가다가 이거를 3대3까지 맞췄지만은, 경기에서는 뭐 그비드민손 같은 애들의 실력도 많이 보여주고 공격력도 분명 보여줬지만은 아쉬운 수비 문제까지 드러나 버렸었다. 참 겹치더라고요. 저는 아이슬란드가 현재 경쟁력이 꽤나 있는 상태라고 보지만은, 지난번 우크라이나전 같은 거 보면 참 김이 빠집니다. 반대로 이제 프랑스는 뭐 유럽에서 뭐 거의 뭐 최강 수준이지만은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는 좀 사실 점수를 많이 뽑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또 이제 프랑스에서는 은바페가 부상을 당했다. 아무래도 은바페 하면 지금 뭐 이제 프랑스의 중심인데, 여태까지 이 맞대결상으로는 프랑스가 아이슬란드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16번 중에서 12승 3무로 무패 행진 중이다. 보시면 근데 최근엔 이렇게 거의 뭐 21세기 들어서는 대부분이 또 프랑스가 홈 경기를 한 게 많습니다. 원정을 한번 간 적이 있지만은 이때는 이제 1대0으로 겨우겨우 이긴 바 있었고, 그건 2019년. 지금이랑은 양 팀이 좀 상태가 많이 좀 다를 때기는 해요. 은바페가 A매치 93경기 53골이거든요. 비율상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최근에도 A매치 5경기 연속으로 득점에다가 그 중에 4경기에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해가지고 참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다가 지난번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오늘 못 나온다. 이제 은바페가 데뷔한 이후에 프랑스는 은바페가 이제 결장한 경기가 총 한 17경기 정도 돼요. 그 경기들에서 11승 5무 1패. 이렇게 뭐 빨간색이나 여기 사이에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11승 5무 1패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에는 뭐 센 상대도 있고 뭐 약한 상대도 있고 했었는데, 아이슬란드가 지금 또 이제 기후 문제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비교적 좀 대륙보다는 좀 추우니까. 보니까 프랑스 대륙이랑 지금 아이슬란드가 한 4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엄청 춥다는 얘기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아이슬란드가 조금 프렌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오바 쪽으로 은바페가 없어도 이게 2.5 정도를 주면 오바도 볼만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번처럼 그런 진짜 제한급 수비가 아니라면은 저는 아이슬란드의 뭐 이프렌 같은 것도 고려주긴 한데, 불안불안한 면모가 많이 있는 경기 같아요. 아이슬란드도 지금 믿은 만큼 못해줬던 게 보여가지고, 프랑스도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아제르바이잔한테 그 정도 점수는 기대 이하였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프랑스는 다득점으로 승리한 지는 꽤나 오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북마케도니아 대 카자흐스탄입니다. 글쎄, 원래는 조금 이제 비슷한 레벨일 때도 있었어요. 두 팀 다 이런 유로라든지 월드컵 최종 플레이오프 그 정도는 좀 건드려보는 애들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이 원정을 오는 거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원정거리가 엄청 먼데 역으로 북마케도니아 원정을 온다. 그것 또한 카자흐스탄한테는 굉장한 또 피로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북마케도니아가 위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맞대결로도 2020년대 이후에 마케도니아가 꽤나 잘 이긴 게 보입니다. 홈에서는 2021년 4대0으로 또 이긴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양 팀의 홈이나 원정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마케도니아는 최근 홈에서 10경기 동안 5승 5무로 무패 행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나 잉글랜드, 웨일즈, 벨기에 이런 애들이랑 비기까지 했었어요. 잡아본 애들이 뭐 페로제도,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이런 리그 C급 하위권에 있는 애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은, 지금 카자흐스탄은 걔네보다 살짝 위급 정도거든요. 더구나 원정이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이게 카자흐스탄이 반대로 원정에서는 지금 이모랑 이 꼴입니다. 최근에 카자흐스탄은 원정 12경기 중에서 딱 1승. 리히텐슈타인 같이 유럽 최약체 얘네들 잡은 거 말고는 1승 12패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마케도니아가 좀 우위에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욕심을 낸다면 저는 1마인까지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북아일랜드 대 독일입니다. 저번에도 북아일랜드가 나름대로 선전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슬로바키아 정도의 까다로운 팀을 홈에서 2대0으로 잡았다. 그만큼 북아일랜드가 진짜 소국이고 자국 리그도 구리고 스타 선수도 없고 이런데, 대표팀 전력은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는 북아일랜드를 빨아들인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요. 슬로바키아를 잡았다. 이거는 되게 좀 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뭐 독일이 지난번에도 좀 좋은 축구를 하기도 하고,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최종 페너트레이션, 딱 이제 상대 최종 수비라인을 뚫고 뭔가 이제 긍정적인 장면을 딱 이제 방점을 찍어줄 만한 그런 자원이 지금 무시할라도 없고 이래갖고 좀 부족하거든요. 공격진에서도 이제 클로제 이후에는 빅네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뭐 룩셈부르크전은 좀 이른 퇴장덕에 좀 쉽게 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독일이 북아일랜드를 아주 뭐 완만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런 것들 맞대결상으로 이제 10연승을 달리게 됐다. 결국에는 저는 독일의 좀 결정력에 많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뭐 핸디값을 알 수는 없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북아일랜드가 만약에 2프렌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북아일랜드가 만약에 이 핸디값이 2라면은 독일의 이 햄무라든지 북아일랜드 2프렌 여기 중에서 갈릴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그러면 북아일랜드 2프렌이 조금 더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꽤나 아주 뭐 처참하게 발리진 않을 것 같다 북아일랜드가. 저는 그런 내용으로 살피고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슬로바키아 대 룩셈부르크인데요. 슬로바키아는 뭐 일단 나름대로 홈발이 좀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얘네들이 일단 최근에도 그렇게 많이 지지는 않았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유로 본선에서 한번 진 거니까 이건 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친선전에서 패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따지고 보면 최근에 홈에서 한 7경기 정도? 그 정도는 패배가 없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좀 홈발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룩셈부르크는 최근에 이제 원정 8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2무 6패고요. 저는 여러 차례 룩셈부르크 얘기할 때마다 뭐 감독이 정말 오랫동안 다듬었다.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애들을 키워가지고 대표팀에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룩셈부르크 전성기는 한 6년 전쯤 그쯤이죠. 지금은 단물이 많이 빠졌고 특히나 최근에는 안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요. 이 슬로바키아가 결정력이 좀 의심되긴 한데 그래도 룩셈보다는 위체급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한 1, 2햄무? 뭐 그 정도에서 갈릴 것 같은데 이 핸디값을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냥 슬로바키아의 1햄무 정도는 갈만할 것 같습니다. 배당도 아주 구릴 것 같진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폴리에서 마렉 함식이 우리 대표팀 와달라 해가지고 왔던 이 나폴리 수사코치 출신 칼조나 감독이 수비를 굉장히 좀 잘 다듬은 감이 있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이 룩셈부르크의 전력이 한창 좋았었던 2010년대 후반 그때도 한 번도 이렇게 슬로바키아를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슬로바키아가 조금 더 우세가 있을 거다. 홈이기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슬로베니아 대 스위스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맞대결상으로는 2014년 꽤 오래됐죠. 슬로베니아가 홈에서 한번 잡아본 적이 있었다. 그 전에는 엄청 오래전이고 그 전으로는 그냥 스위스가 6전 6승이에요. 최근에 스위스는 나름대로 좀 회복세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월드컵이나 유로 같은 거 뚫는 거는 또 스위스가 전문이기도 합니다. 슬로베니아는 뭐 세슈코의 등장이라든지 유로에서 되게 잘 버티던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짝 좀 거품이 껴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거품도 안 껴있는 배당 같아요. 예상 배당으로는 스위스의 배당이 상당히 구릴 걸로 보인다. 사실 그래도 슬로베니아가 홈이기도 하고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배당상으로는 스위스 배당이 엄청 맛이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본다면 뭐 스위스 승을 못 볼 건 없지만은 햄무 접근? 저는 뭐 그 정도만 생각해보고 싶네요. 지난번에 스웨덴한테도 스위스가 역배를 받을 정도였는데 슬로베니아한테는 이 정도 배당?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배당이 맛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난이도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다음은 스웨덴 대 코소보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소보가 스웨덴을 2대0으로 잡은 바가 있었어요. 특히나 그날은 스웨덴이 되게 좀 공격적으로 하다가 뒷공간을 되게 좀 털려가지고 그래서 실점한 게 많았었는데 그날 이제 뭐 골키퍼가 아쉽기도 했었었고 요케레스나 이사크 같은 이런 공격진들이 분명 퀄리티 같은 것들은 괜찮지만은 현재 이제 뭐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따지고 보면 이제 코소바도 멤버 자체가 사실 뭐 이름은 많이 없지만 무리키나 뭐 제그로바 수비진에도 이제 보이보다라든지 라흐만이나 제가 뭐 알바니아기에서 많이들 옮겨갔다고 했었어요. 스위스에서 사실은 샤킬이나 이제 뭐 자카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코소보 계통이기도 하고 코소보가 어쨌든 뭐 버티고선 한방 역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꽤나 괜찮다. 의외성이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배당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코소보가 만약에 2프렌 정도가 배당이 한 1.5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볼만할 것 같고 저는 오바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지금 스웨덴은 오바 보기에 괜찮은 팀이거든요. 사실 지난번 스위스와의 홈경기 때도 이사크라든지 베리발 이런 애들이 놓친 찬스가 너무 진짜 말이 안 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아마 2.5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거를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오바를 노리는 거. 무튼 스웨덴의 낙승 이 정도의 배당은 일반승으로는 사실 맛이 없다. 그 정도만 생각 중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대 아제르바이잔이고요. 저번에 이제 9월 달에 무승부가 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그때 아제르바이잔 원정 간 건 우크라이나가 불려하되 페널티킥이 안 불리고 되게 좀 억울할만 했지만은 상당히 또 졸전이기도 했었어요. 이게 지금 무드릭이 징계를 못 나고 있다. 무드릭이 첼시에서 욕은 엄청 먹어도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는 이런 스피드를 활용한 아주 크랙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이제 무드릭이 징계로 소집이 안 되고부터 3승 1무 3패 좀 이런 페너트레이션이 약간 좀 저조해진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이제 아이슬란드전도 이 5득점도 딱 이제 한 골만 박스 안쪽이었고 나머지는 박스 바깥이라거나 상대의 실수에서 비롯된 그런 뽀록성이 있는 득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우크라이나를 마음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2.5 주면은 별로지만은 3.5를 준다면은 언더 가능성도 꽤나 있을 거다. 우크라이나의 홈에서 진행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중립구장일 텐데 양팀 간에 이런 격차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뭐 1마인? 근데 또 2햄무 정도는 또 보고 싶고 아주 큰 뭐 3대0, 4대0 이 정도의 점수차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지난번에 말리노프스키 같은 애들 중거리 슛 진짜 엄청 터지고 그랬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 다음은 웨일스 대 벨기에인데요. 참 자주 만나는 애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 양팀의 상대전적으로 좀 볼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2020년대 이후에 5번이나 만나고 되게 많이 만났어요. 네이션스 리그나 월드컵 예선에서 지금 벌써 2번째 만남이고 그 전에 유로 대회 때도 만난 적이 있었었죠. 이게 벨기에가 황금 세대가 정말 절정이었었던 2016년 이쯤에 웨일즈가 이제 2번이나 잡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홈에서는 유로 8강에서도 승리를 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후의 맞대결들은 대부분 좀 근소한 차이가 많았었다. 특히나 이제 웨일즈가 홈인 경우에는 벨기에한테 최근에 2승 2무 정도로 변수가 상당한 편이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지금 벨기에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 황금 세대의 이런 끝 그림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비진은 아예 다 갈아버렸고 사실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중원 자원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감이 있다. 저는 틸레방스 같은 애들 사실은 되게 좀 내려치는 편이거든요. 지난번에 뭐 경기 같은 거 보니까 파나컨이랑 데브라이너가 이제 이선 자리에서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많이 빗나가기도 했었어요. 결정적인 찬스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벨기에가 마케도니아한테도 홈에서 비겼는데 무슨 일이든 일어나만 하고 웨일즈가 실제로 이렇게 결과물로 보여줬다면은 저는 이거는 그냥 웨일즈의 프렌 내지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긴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웨일즈도 좀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애매하긴 하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막 언더보기에 좋은 팀까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벨기에 맞대결 때도 여태까지 보여준 것도 있기도 하고 저는 웨일즈가 홈이라면은 변수가 있을 만하다. 웨일즈의 1프렌 같은 거 배당이 괜찮으면 가볼만한 것 같고 여기다가 뭐 오바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몬테네그로 대 리히텐슈타인. 이거는 친선 경기입니다. 이게 몬테네그로가 지난번에 페루지도한테 원정 가서 4대0으로 그냥 개박살 났거든요. 제가 이 페루지도가 요즘 잘한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솔직히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냥 사실 뭐 언더도 보고 이랬었는데 페루지도 프레임 보면서도 언더는 보고 이랬는데 어쨌든 몬테네그로가 정말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리히텐슈타인보다는 확연한 위급이 맞다. 리히텐슈타인은 지금 저는 산마리노랑 거의 뭐 비슷하거나 그 아래 수준으로 보고 있는 유럽의 최약체이기 때문에 이게 몬테네그로가 최근에 뭐 아르메니아랑 비기고 막 페루제도한테까지 잡히고 그러긴 했어도 이걸 리히텐슈타인이 뭔가 변수를 일으킬 가능성 그거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리히텐슈타인의 최근 A매치인데 홈이나 원정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지금 9연패를 봐갔고요. 친선전에서 승리를 했던 게 홍콩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안 치기는 해요. 뭐 의미가 크게 없는 승리라고 보고 그냥 전으로 해가지고 엄청 지금 승리가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리히텐슈타인의 마지막 승리가 지금 2020년까지도 발견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리히텐슈타인이 왜 제가 산마리노보다 아래다 그렇게 보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몬테네그로가 당연히 위에 있는 경기가 될 거라고 보고 사실 지금 몬테네그로도 이제 크리스토비치라든지 마지치 이런 애들로 세대 교체가 돼가는 와중에 있지만은 전력은 굉장히 좀 별로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리히텐슈타인이랑 최소한 2단계 정도의 격차는 있다고 봐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몬테네그로의 뭐 이햄모? 한 2점 정도가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마인이 가장 보기는 편하지만은 사실 이런 경기 특히 또 친선전이니까 멤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경기에 그냥 이마인 같은 거 속편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고배당으로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몬테네그로의 뭐 이마인이나 이햄모 그리고 만약에 3.5를 준다면 언더도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런 경기는 그냥 고배당 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마인이 배당이 좀 별로다 그러면 그냥 EMU 같은 거 찔러볼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걸 녹화하는 현재는 아직까지 배트맨의 정확한 뭐 기준점이나 핸디값들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얻은 것들로 그냥 뭐 추측성으로 했다는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저런 뭐 기록 같은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